눈 내리는 산골 마을, 한 청년이 새벽부터 떡을 배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타난 한 노인. 서로의 정체를 전혀 모른 채 두 사람은 매주 만나 떡과 차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뒤에는 30년 동안 숨겨진 가족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감춰온 진실, 할아버지가 30년 동안 보내지 못한 편지들, 그리고 손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매주 만나는 그 노인이 바로 자신의 친할아버지라는 것을. 끊어진 가족의 인연은 과연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감동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새벽에 산길에서 뭐 하는 거야? 눈 내리는 소나무골 산길.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25살 청년 강민수는 할머니가 만든 떡이 가득 담긴 커다란 바구니를 들고 가파른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발밑에는 밤새 내린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민수의 낡은 운동화는 이미 눈에 젖어 있었고 바구니를 든 손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산 위 마을 어르신들이 민수가 배달하는 떡을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그 커브 길을 돌아서는 순간 눈 때문에 미끄러진 민수의 발이 헛디뎠습니다. 아! 바구니가 손에서 미끄러지며 떡들이 하얗게 눈 쌓인 길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민수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고 그 순간 커브길 너머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나타났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는 소리, 타이어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내는 날카로운 소리. 차는 민수의 코앞에서 겨우 멈춰섰습니다. 민수는 그대로 눈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빠르게 뛰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차 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내렸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박승호였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은 그의 모습은 산골 마을과 어울리지 않게 단정했고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다쳤어요? 승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어 승호를 올려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끄러져서. 물어본 건 그게 아니라 다쳤냐는 겁니다. 승호는 민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승호의 손은 놀랍도록 따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민수는 서둘러 흩어진 떡들을 주우려고 몸을 숙였습니다. 하얀 눈 위에 굴러다니는 쑥떡, 인절미, 송편들. 할머니가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떡들이 눈에 묻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 할머니가 새벽부터 만드신 건데. 승호는 민수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무릎을 꿇고 앉아 떡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어르신께서 그러시지 않아도 같이 줍는 게 빠르죠. 승호의 목소리에는 아까와 다른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눈 속에 흩어진 떡들을 주었습니다. 승호의 고급스러운 코트 자락이 눈에 젖어 들어갔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바구니에 떡을 담으며 승호가 물었습니다. 이 새벽에 어디 가는 길입니까? 산위 마을에 떡 배달하러요. 거기 사시는 어르신들이 주문하셔서. 혼자서?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제가 대신 하고 있어요. 승호는 바구니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눈에 묻고 형태가 일그러진 떡들. 그중 하나를 집어들더니 조심스럽게 눈을 털어냈습니다. 쑥떡이군요.
네. 할머니가 제일 잘 만드시는 거예요. 승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에 어떤 그리움 같은 것이 스쳤습니다. 예전에 누군가 만들어주던 맛이 생각나는군요. 민수는 승우의 표정을 보며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 봤을 때의 차가운 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드셔보시겠어요? 비록 눈에 좀 묻었지만 승우는 고개를 들어 민수를 봤습니다. 괜찮습니까? 물론이죠. 어르신이 도와주셨는데요. 승우는 천천히 쑥떡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두 사람의 어깨 위에 하얗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맛있습니다. 승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정말 오래전에 먹어본 그 맛과 똑같군요. 민수는 왜인지 모를 먹먹함을 느꼈습니다. 할머니께서 들으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승우는 바구니를 들어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제가 차로 데워드리겠습니다. 이 눈길을 혼자 걷기엔 위험해 보이는군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방금 미끄러졌잖습니까? 승우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랐고 승우는 조심스럽게 눈길을 달렸습니다. 차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고 낡은 히터에서 흘러나오는 공기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습니다. 민수는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노인은 대체 누구일까? 왜 이렇게 낯설지 않은 걸까? 승우 역시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생각했습니다. 이 청년의 눈빛이 왜 이렇게 익숙한 걸까? 그리고 이 떡의 맛이 왜 이렇게 가슴 아픈 걸까?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30년 전 끊어진 인연의 실타래가 지금 다시 풀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 다음 주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가 만든 떡 한 보자기를 들고 마을 입구의 정자로 향했습니다. 지난주 그 노인 박승호가 마을까지 태워주고 헤어질 때 건넨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아침 마을 입구 정자에서 차 한 잔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그저 예의상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자에 도착하자 승우는 이미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보온병과 찻잔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승우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오실 줄은 몰랐어요. 민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약속은 지켜야죠. 승우는 보온병을 열어 따뜻한 차를 따랐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녹차였습니다. 민수는 보자기를 풀어 할머니가 싸준 떡을 꺼냈습니다. 인절미, 송편, 그리고 지난번 승우가 맛있다고 했던 쑥떡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어르신께 드리라고 특별히 더 만드셨어요. 할머니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십시오. 승우는 조심스럽게 쑥떡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민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승우의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입술을 깨물며 뭔가를 참으려는 듯한 표정을. 괜찮으세요? 승우는 고개를 돌려 먼 산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오래전 생각이 나서 그럽니다. 민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의 슬픔은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시고 떡을 먹었습니다. 정자 너머로 보이는 소나무 숲에는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겨울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승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매주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요? 민수는 놀라서 승우를 봤습니다.
매주요? 부담스럽다면 사양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시간이 제게는 소중하게 느껴져서요. 승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왜인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좋아요. 어르신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편하네요. 승호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 매주 일요일 아침 8시는 두 사람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가 만든 떡을 가져왔고 승호는 좋은 차를 준비해 왔습니다. 때로는 녹차였고 때로는 보이차였고 때로는 국화차였습니다. 두 번째 일요일 승호는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학교는 다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휴학했어요. 할머니 병원비 때문에. 승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십니까? 관절도 안 좋으시고 당뇨도 있으세요. 근데 약값이 만만치 않아서. 민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승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를 마시며 민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일요일 민수가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어디서 사세요? 이 마을 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오래전에 이 마을에서 태어났지만요. 그럼 고향에 돌아오신 거네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너무 오래 떠나 있어서 이제는 낯설지만요. 승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일요일 눈이 다시 내렸습니다. 민수가 정자에 도착했을 때 승호는 이미 정자 주변에 눈을 치워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 일인데 어르신께서 운동 삼아 한 겁니다. 건강한 노인이니 이 정도는 해야죠. 승호는 눈 덮인 벤치를 닦으며 민수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날 민수가 가져온 떡은 팥시루떡이었습니다. 승호는 시루떡을 한 입 베어 물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맛, 정말 똑같군요. 뭐랑요? 제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맛이요. 승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는 명절 때마다 이 시루떡을 만드셨습니다. 팥을 정성껏 삶아서 한 켜 한 켜 올리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민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마지막 명절에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일이 바빠서, 아니 사실은 자존심 때문이었죠. 승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승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아직도 따뜻했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분명 어르신을 이해하셨을 거예요. 승호는 민수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이군요. 제가요? 예. 당신 같은 손자가 있었다면 제 인생이 달랐을 텐데. 승호는 거기서 말을 멈췄습니다. 민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손자라는 단어를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까요? 다섯 번째 일요일이었습니다. 민수가 정자에 도착했을 때 승호는 작은 상자를 하나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 것입니다. 상자 안에는 새 장갑과 목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걸 왜? 지난주에 보니 손이 꽁꽁 얼어 있더군요. 떡 배달하러 다니는데 감기라도 걸리면 안 되잖습니까? 민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태어나서 아버지한테 받아본 적 없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별것 아니니까요. 하지만 승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별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라고. 그날 두 사람은 평소보다 오래 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알 수 없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은 느낌. 아니,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 승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청년을 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듯한 느낌.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몰랐습니다. 겨울 햇살이 정자를 비추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6번째 일요일이 지나고 며칠 후였습니다. 민수는 할머니 방을 청소하다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였습니다. 민수는 상자를 꺼내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 그리고 낡은 아기 옷가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민수는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가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민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 어린아이의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할머니 집 거실에 걸린 아버지 어린 시절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옆에 선 남자는? 민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남자의 눈매, 코, 입술의 모양.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박승호 어르신을 닮았습니다. 아니, 닮은 게 아니라 똑같았습니다. 민수야, 뭐하니? 뒤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 손에 들린 사진을 보는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할머니, 이 사진 속 사람들이 누구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입술을 떨며 다가왔습니다. 그냥 옛날 사진이다. 이 아이가 아버지 맞죠? 그럼 옆에 이 사람은요? 할머니는 사진을 낚아채듯 빼앗아갔습니다. 신경 쓸 것 없다. 다 옛날 일이야. 할머니, 그만 물어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처음 보는 할머니의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항상 온화하고 따뜻하셨던 할머니가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고 옷장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이 상자는 건드리지 마라. 알았지? 네, 알겠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 그 남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박승호 어르신의 젊은 시절 모습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와 박승호 어르신은 어떤 관계였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떡 배달을 하러 산 위 마을로 올라갔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김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래, 뭔데? 혹시 박승호라는 분 아세요? 김할아버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박승호?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알아? 최근에 알게 됐어요. 마을 입구 정자에서 가끔 만나는데 김할아버지는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왔구나. 돌아왔다니요? 원래 이 마을 사람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지. 근데 30해 전에 떠났어. 그리고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지. 민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30해 전이요? 그래. 그때 큰일이 있었거든. 가족 간에 큰 싸움이 있었어. 무슨 싸움이요? 김할아버지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며느리 문제였어. 박승호가 서울에서 판사로 일할 때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박승호는 그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 집안이 가난하다고, 학벌이 안 된다고. 민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결국 아들 부부가 집을 나갔어. 그리고 얼마 안 가서 김할아버지는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 아들 부부가 다. 민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아이는요? 아들 부부에게 아이가 있었나요? 있었지. 어린 손자가 하나 있었어. 그 애를 내 할머니가 데려다 키웠지. 민수는 그 자리에 선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제 할머니요? 그래. 내 할머니가 그 며느리, 그러니까 내 어머니의 친정 어머니였으니까.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럼 그 손자가. 김할아버지는 민수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바로 너야, 민수야. 박승호는 내 친할아버지야. 민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을 뻔한 민수를 김할아버지가 붙잡았습니다. 괜찮니?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자에서 떡을 먹으며 눈물 흘리던 박승호. 장갑과 목도리를 건네던 따뜻한 손길. 손자가 있었다면 인생이 달랐을 거라던 그 말.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분이 저를 알고 있었을까요? 김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를 거야. 내가 어렸을 때 한 번 찾아왔었는데 내 할머니가 쫓아냈거든. 며느리를 무시하고 아들을 죽게 만든 사람이라고. 그 뒤로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 민수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럼 그분은 30년 동안 저를 보지 못하신 거예요? 그렇지.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야. 자기 자존심 때문에 아들을 잃고 손자마저 볼 수 없게 됐으니까.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유난히 푸르렀습니다. 할아버지, 매주 일요일 마주 앉아 떡을 나누던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마음으로만 가까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김할아버지는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3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어. 더 늦기 전에 진실을 마주하는 게 좋을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을을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을 어르신들이 민수를 보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제야 그 눈빛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승호가 돌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매주 손자와 만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의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집 앞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할머니와 마주쳐야 했습니다. 왜 말하지 않으셨는지 물어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떨리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 상처는 할머니에게도 아직 아물지 않았던 것입니다. 민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진실을 알아버린 지금 다음 일요일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민수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민수의 목소리에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등을 돌린 채 대답했습니다. 왔니? 할머니, 저 다 알았어요. 할머니의 어깨가 굳어졌습니다. 박승호 어르신이 제 친할아버지시라는 거요. 칼을 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누가 말했니? 김할아버지께 들었어요.
근데 왜요? 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 왜요? 30년 동안 할아버지는 저를 보지 못하셨어요. 그게 제 잘못인가요?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할머니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 사람 잘못이지. 다 그 사람 때문이야. 민수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 권리가 있잖아요. 할머니는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 가난했지만 마음씨가 곱고 부지런했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 아버지와 정말 사랑했어. 둘이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몰라. 그런데요? 내 할아버지. 박승호는 반대했어. 판사인 아들이 가난한 집 딸과 결혼한다고 했으니까. 할머니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결혼식장에도 오지 않았어. 아들을 의절한다고 했지. 돈 한 푼 주지 않겠다고. 민수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둘은 행복했어. 가난해도 사랑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태어났지. 할머니는 민수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3살 때였어. 내 부모님이 차를 타고 가다가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박승호가 왔었어. 장례식장에. 정말요? 그래. 하지만 난 그 사람을 쫓아냈어.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외면하더니 죽고 나서야 오다니. 할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어머니를 인정했더라면, 아들과 화해했더라면, 내 부모님은 죽지 않았을 거야. 그게 무슨, 사고 난 날, 내 부모님은 박승우한테 가는 길이었어. 화해하려고, 내 얼굴을 보여주려고. 민수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어. 급한 마음에 서두르다가. 그만. 할머니는 흐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용서해?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하겠니? 민수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미안하다, 민수야. 할머니가 내 할아버지를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야. 아니에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따뜻한 손길, 그리고 박승호 할아버지의 얼굴, 떡을 먹으며 눈물 흘리던 모습, 손자가 있었다면 달랐을 거라던 말, 모든 것이 후회였던 것입니다. 30년 동안 짊어진 죄책감과 그리움. 민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일요일이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정자에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약속을 어겼습니다. 박승호는 정자에서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보온병에 차는 식어갔고 준비해온 과일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민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승호는 천천히 일어나 정자를 나섰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된 걸까? 혹시 자신을 거부하는 걸까? 승호는 마을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네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담장 너머로 민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승호는 멈춰섰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손자야 라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저지른 실수, 자존심 때문에 아들을 잃었고 손자를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승호는 고개를 돌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민수는 담장 너머로 멀어지는 승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슬픔이 떠올랐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일요일도 민수는 정자에 가지 않았습니다. 승우는 또다시 혼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1시간만 기다리고 일어났습니다.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짧은 행복도 끝났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떡 배달을 하다가 우연히 승우와 마주쳤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승우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슬펐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요즘 많이 바쁜가 봅니다. 네, 좀 그렇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승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제가 실례를 했다면 사과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잘못이.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승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호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그동안 떡값입니다. 받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서요. 안 돼요. 민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떡값이 아니었어요. 그건 민수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아 말을 멈췄습니다. 승우는 봉투를 민수의 바구니에 살짝 넣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할머니께 안부 전해주십시오. 승우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민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바구니 속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투 위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손자였다면 좋았을 텐데.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떡 배달을 계속했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밥을 제대로 드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식사하세요. 민수가 상을 들고 들어갔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찮다. 입맛이 없어서. 이러시면 안 돼요. 약도 드셔야 하잖아요. 약. 그래, 약. 할머니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할머니가 점점 수척해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가 시장에 장을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애가 박승호 손자래. 진짜? 그럼 그 할아버지가 돌아온 걸 알고 있나? 당연히 알겠지. 요즘 마을이 온통 그 얘기뿐이잖아. 민수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마을 전체로 퍼져 있었습니다. 약국에서도 정육점에서도 슈퍼에서도 사람들은 민수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애가 불쌍해. 할아버지가 바로 옆에 있는데 서로 모르고 지냈으니. 아니, 이제는 안 돼. 근데 화해를 못하고 있다던데. 할머니가 워낙 완강하시니까. 민수는 빨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당에 박승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지팡이를 들고 떨며 서 있었습니다. 당장 나가시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을 말이 있습니다. 승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들을 말이 없어. 30년 전에 다 끝난 일이야. 제발 손자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승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75살 노인이 눈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 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할아버지. 민수가 달려갔습니다. 할머니가 돌아봤습니다. 민수야, 들어가 있어. 싫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민수는 승우 앞에 섰습니다. 승우는 민수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민수야. 처음으로 승우가 민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용서해다오. 할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승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참으며 할머니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 제발이요. 이제 그만. 안 돼.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어떻게 용서해? 할머니도 아파요. 이렇게 미워하며 사는 게 더 힘드시잖아요. 민수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나는 괜찮아. 괜찮다고. 하지만 할머니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할머니. 민수가 달려가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대로 민수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정신 차려요. 승우도 황급히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119에 전화해야 합니다. 승우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신고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를 안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제발. 구급차가 도착했고 할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민수와 승우는 함께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응급실 앞. 민수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승우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시는 분? 저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승우도 다가왔습니다. 환자분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혈압이 급상승하셨습니다. 당뇨도 있으시고 심장도 좋지 않으셔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일단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정신적 충격도 피하셔야 하고요. 민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의사는 승우를 보며 물었습니다. 보호자 두 분이신가요? 승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대신 말했습니다. 가족입니다. 승우는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가족이세요. 승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할아버지라는 호칭. 승우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수는 승우를 부축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제 그만하세요. 할머니 때문에라도 우리가 힘을 내야 해요. 승우는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 밤이 깊었습니다. 할머니는 병실에서 잠들어 계셨습니다. 민수와 승우는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승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아들이었어. 민수는 승우를 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착했지. 내가 바쁘다고 하면 혼자서도 잘 놀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 승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난 그 애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 판사라는 직업에만 매달려서 가족은 뒷전이었지. 내 어머니를 만났다고 했을 때 난 반대했어. 판사의 아들이 가난한 집안과 결혼한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어. 승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아들을 잃고 나서야 알았어. 민수는 승우의 떨리는 손을 봤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장에 갔을 때 내 할머니가 날 쫓아냈어. 당연한 일이었지. 그리고 난 너를 봤어. 3살짜리 꼬마가 영정사진 앞에서 엄마 아빠를 찾고 있었지. 승우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때 내가 나를 올려다봤어. 그리고 물었지. 할아버지? 라고. 민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난 대답하지 못했어. 그 자격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다시는 너를 보지 못했지. 승우는 민수를 돌아봤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후회했어.
만약 내가 인정했더라면, 만약 내가 사과했더라면. 그만하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지나지 않았어. 내 죄는. 할아버지. 민수는 승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화가 났었어요. 할아버지 때문에 부모님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자에서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면서 할아버지도 힘드셨다는 걸 알았어요. 승우는 민수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후회하며 사신 거잖아요. 그것도 벌이에요. 민수야, 이제 그만 아파하세요. 저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승우는 민수를 꼭 안았습니다. 민수도 할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이루어진 할아버지와 손자의 포옹. 복도에는 두 사람의 흐느끼는 소리만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깨어났습니다. 민수는 병상 옆에서 졸다가 할머니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고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 민수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병원이에요. 할머니가 쓰러지셔서. 할머니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 서 있는 승우를 봤습니다. 승우는 병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복도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 사람이 왜? 할머니, 진정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흥분하시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민수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구급차도 불러주시고 병원까지 같이 와주셨어요.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보내라. 할머니, 보내라고 했어. 하지만 민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싫어요.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뭐라고? 저는 할아버지를 보내고 싶지 않아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할머니도 아시잖아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후회하며 사셨는지. 그래서 뭐가 달라지니? 내 부모님이 돌아오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안 돌아와요. 아무리 미워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기 계세요. 살아계세요. 그리고 저를 사랑하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승우가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나가시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승우는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오? 용서해 주십시오. 승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0년 전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 자존심 때문에 아들을 잃었습니다. 알면서 왜 이제 와서. 하지만 승우는 호주머니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만은 알아주십시오. 승우는 통장을 할머니께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받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대신 받아 펼쳤습니다. 통장에는 30년치 입금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매달 첫째 날 같은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승우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이 받으셨잖습니까?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 이게 무슨 통장이에요? 한참의 침묵 끝에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람이 매달 돈을 보냈어. 뭐라고요? 30년 동안 단 한 달도 빠짐없이. 민수는 통장을 다시 봤습니다. 아들 부부가 세상을 떠난 다음 달부터 시작된 입금. 정확히 30년 동안 이어진 기록. 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어. 저 사람 돈으로 너를 키운다는 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받긴 했어. 내 기저귀 값도
분유값도 학교 준비물도 다 그 돈으로 샀어. 민수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새 책가방, 중학교 때 자전거, 고등학교 때 컴퓨터, 모두 저 사람 돈이었어.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내 병원비도, 당뇨약도, 관절 주사도 다. 민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자랐다는 사실, 30년 동안 할아버지가 멀리서 지켜봐 왔다는 것.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민수가 승우에게 물었습니다.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3번이나 왔어. 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중학교 졸업할 때, 고등학교 입학할 때. 그럼 왜 저는 몰랐어요? 내가 쫓아냈어. 돈은 받아도 얼굴은 보여줄 수 없다고. 할머니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게 내 자존심이었어. 미련한 자존심이었지. 승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해합니다. 제가 지은 죄니까요. 아니야.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죄이기도 해. 내 부모님이 화해하러 가던 길이었다는 걸 알면서도 난 당신을 미워하며 살았어. 할머니는 승우를 봤습니다. 민수한테도 당신 얘기를 하지 않았어. 할아버지가 없다고 혼자라고 말했어. 할머니, 미안하다 민수야. 할머니가 너한테서 할아버지를 빼앗았어. 민수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오해와 미움, 자존심과 후회, 모든 것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승호 씨. 네. 승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도 늙었구려. 할머니는 승호의 주름진 얼굴을 봤습니다. 나도 늙었소. 이제 머지않아 세상을 떠날 거요. 그런 말씀. 아니야. 사실이야. 할머니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민수는 혼자가 돼.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 할머니, 무슨 소리예요? 하지만 이제는. 할머니는 승호를 봤습니다. 당신이 있으니 조금 마음이 놓이는구려. 승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민수를 지키겠습니다.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약속하시오. 약속합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의 손을 맞잡게 했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살 거라. 이제 너희는 가족이야. 민수와 승우는 서로를 봤습니다. 30년 만에 이어진 가족의 인연. 그날 오후 할머니는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조심하라는 당부와 함께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승우의 차에 세 사람이 함께 탔습니다. 할머니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소나무골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30년 전 며느리를 데리고 이 길을 걸었던 기억,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갔던 그날,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할머니, 민수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편안해지세요. 할머니는 민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편안하다. 차는 천천히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승우가 차에서 내려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고맙소. 세 사람은 함께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0년 만에 할아버지가 손자의 집에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승우는 매일 민수네 집을 찾았습니다. 아침에는 할머니께 약을 챙겨드리고 점심에는 민수와 함께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민수는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있는 삶을 경험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승우의 얼굴에서 가끔 스치는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아니다. 괜찮아. 하지만 민수는 알았습니다. 승우가 가끔 기침을 하고 숨을 가쁘게 쉬는 것을.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승우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내 집에 같이 가지 않겠니? 할아버지 집이요? 그래. 내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두 사람은 함께 승우의 집으로 갔습니다. 마을 외곽의 조용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집은 깨끗했지만 쓸쓸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집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이리 오너라. 승우는 민수를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책장 가득 법률 서적들이 꽂혀 있었고 오래된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승우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편지 다발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게 쓴 편지들이야. 승우는 편지 묶음을 꺼내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민수는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수에게 오늘 내가 새 돌이라는 걸 알았다. 할아버지는 내 생일에 가지 못했다. 용서해다오. 날짜는 30년 전이었습니다. 민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수에게 오늘 학교 앞에서 너를 봤다. 초등학교 입학식이었지. 내가 새 책가방을 메고 웃고 있었어. 할아버지는 멀리서만 봤단다. 다가갈 용기가 없었어. 세 번째 편지. 민수에게 내가 자전거를 배운다는 소식을 들었다.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줬던 게 기억난다. 너에게도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생일마다, 입학식마다, 졸업식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보내지 못한 편지들. 민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하다. 단 한 번도 용기를 내지 못했어. 승우도 울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계속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최근 날짜의 편지에 이르렀습니다. 민수에게 할아버지가 병원에 다녀왔다.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셨다. 할아버지는 무섭지 않다. 다만 너를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하고 가는 게 너무나 아쉽다. 민수는 편지를 떨어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무슨... 승우는 민수를 봤습니다. 폐암 말기란다. 6개월 전에 진단받았어. 민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6개월 전이면 그래. 내가 처음 내 차 앞에 미끄러진 날 말이야. 승우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실 우연이 아니었어. 네. 난 30년 동안 너를 멀리서 지켜봤어. 내가 어디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있었지. 승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병 선고를 받고 결심했어. 죽기 전에 꼭 한번 너를 만나야겠다고. 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매주 일요일 새벽에 떡 배달을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날 아침 일부러 그 길에 차를 세워놓고 기다렸지. 그럼 처음부터 그래. 처음부터 계획된 만남이었어. 미안하다. 승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너를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 행복했어. 내가 할아버지라고 불러주기를 간절히 바랐지. 민수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내 할머니가 나를 용서할 리 없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당연한 일이지. 난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승우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 모르는 채로 가까워지자고. 할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친구처럼 만나자고. 할아버지, 너무 비겁하지?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해해요. 민수는 승우를 꼭 안았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남으셨어요? 승우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의사가 3개월이라고 했어. 그게 2달 전이었지. 민수는 몸이 떨렸습니다. 1달. 그래. 길어야 1달 정도 남았을 거야. 민수는 승우를 더 세게 껴안았습니다. 싫어요. 이제 막 만났는데. 이제 막 가족이 됐는데. 미안하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왔어. 2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할머니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승우의 병에 대해서, 계획된 만남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30년간 써온 편지들에 대해서. 할머니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네. 그 사람이 병에 걸렸다는 거 마을 사람들이 말해줬어. 민수는 놀랐습니다. 그럼, 그래서 더 화가 났어. 죽는다고 이제 와서 손자를 만나려 한다는 게.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매주 만나는 걸 보면서 알았어. 저 사람도 외로웠다는 걸. 할머니, 30년 동안 혼자 후회하며 산 거지. 나처럼. 할머니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잘못 생각했어. 미움은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아. 그 사람 곁에 있어줘.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줘. 할머니, 그리고 나를 용서해줘. 할머니가 너한테서 30년을 빼앗았어. 민수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는 저를 지켜주셨어요. 고맙다. 그날 밤 민수는 승우의 편지를 모두 읽었습니다. 첫 돌부터 25번째 생일까지 할아버지의 사랑이 빼곡히 담긴 편지들, 보내지 못한 그리움들. 민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다짐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할아버지께 최고의 손자가 되어드리겠다고, 30년의 빈자리를 채워드리겠다고. 창밖에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소나무골에 눈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가슴은 겨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다가오는 이별을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1달이 흘렀습니다. 승우는 점점 약해졌지만 매일 민수네 집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걷기 힘들어 지팡이에 의지했지만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쉬세요. 안 돼. 시간이 얼마 없잖니. 승우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3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쑥떡이었습니다. 승우는 떡을 한 입 베어 물고 눈을 감았습니다. 역시 최고야. 맛있으면 더 먹으시오. 할머니가 떡을 더 권했습니다. 두 노인의 관계도 조금씩 풀려가고 있었습니다. 미움은 조금씩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해와 용서가 자리 잡았습니다. 고맙소. 승우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제가 고마워해야죠. 30년 동안 민수를 잘 키워주셔서 당연한 일 했을 뿐이요. 아니야. 당신이 없었다면 민수는 제대로 자라지 못했을 거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승우가 민수에게 제안했습니다. 정자에 가지 않을래? 정자요? 우리가 처음 만난 곳 말이야. 마지막으로 그곳에서 차 한 잔 나누고 싶구나. 민수는 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2사람은 마을 입구 정자로 갔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있었고 소나무에서는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승우는 익숙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수도 옆에 앉았습니다. 기억나니? 처음 여기서 만났을 때. 네. 할아버지가 떡을 먹으며 눈물 흘리셨죠. 그래.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이 떡이 우리를 이어줄 거라는 걸. 승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수야,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가고 나면 할머니를 잘 모셔드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들어야 해. 할머니는 이제 많이 약하셔. 내가 곁에 있어줘야 해. 민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승호는 호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집 열쇠야. 이제 내 집이기도 해. 할아버지, 그 집에서 내 아버지가 자랐어. 이제 내가 그 집을 지켜줘. 민수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손에 쥔 열쇠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를 사랑해요. 승호는 민수를 꼭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민수야. 내 소중한 손자.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두 사람을 감싸고 소나무 가지가 살랑거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와 함께 승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승호가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구급차가 먼저 도착해 있었고 의료진이 승호를 응급처치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수가 달려갔습니다. 승호는 눈을 떴습니다. 민수야, 왔구나. 병원 가요. 빨리. 아니다. 승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기서 가고 싶구나. 안 돼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민수는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다가와 승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승호 씨, 네, 편안히 가시오. 이제 용서하겠소. 승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승호는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 대신 행복하렴. 할아버지, 내 아버지와 어머니께 잘 만나겠다고 전하마. 승호의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하지만 승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운 미소를 띤 채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를 안고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의 원망도 미움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슬퍼할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승호의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소나무골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민수는 상주로서 문상객들을 맞았습니다. 고인께서는 좋은 분이셨습니다. 손자분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사람들의 위로가 이어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승호는 아들 부부 옆에 묻혔습니다. 30년 만에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민수는 무덤 앞에 쑥떡을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드신 떡이에요. 좋아하셨잖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승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의 집을 정리했습니다. 서재의 편지들을 모두 상자에 담았습니다. 30년간의 사랑이 담긴 편지들. 민수는 이 편지들을 평생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책상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할아버지께, 손자 민수입니다. 할아버지께서 30년간 보내지 못한 편지처럼 저도 이 편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알고 계시죠? 제가 할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30년의 빈자리를 한 달 만에 채울 수는 없었지만 그 한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민수는 편지를 접어 할아버지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와 함께 정자로 갔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쑥떡과 따뜻한 차를 가지고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그래.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승우가 앉았던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그곳에 그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나세요? 그럼, 많이 생각나지.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사람도 이제는 편안할 거야. 아들과 며느리 곁에서 민수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행복해요. 그래, 우리 행복하자. 봄바람이 정자를 스쳤습니다. 소나무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마을에는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짧은 시간으로 측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30년의 그리움도 한 달의 행복도 모두 진짜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민수는 쑥떡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그 떡. 한 입 베어 물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의 맛, 할머니의 사랑, 가족의 온기, 모든 것이 이 작은 떡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잘 계세요. 저는 할머니와 함께 잘 살게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나무 꼴에는 봄이 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이 함께 듣고 보실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나 사연 에피소드 주제를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관련 내용을 각색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